이번 영상은 2022년도 중앙대 정시를 지원할 때 몇 개를 틀려야 합격 가능한 선인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2022년도 정시를 준비하면서 중앙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정시를 알려주기 위해 백분위도 준비해 보았고 환산 점수도 준비하고 표준 점수도 준비해 보았으나 중앙대 특정학과를 환산 점수로 748점, 표준 점수로 387점, 백분위로 94%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 분이 절반도 안 됩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개가 틀리면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되면 가장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표준점수 100분이 환산 점수가 아닌 실제 2021년도 성적 기준으로 몇 개를 틀려야 지원이 가능한 수준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국어, 수학, 탐구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인문계 수능 도수 분포표이고요. 과목은요, 국어, 수학, 나형, 사탐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도 자연계 수능 도수 분포표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 자연계는요, 국어, 수학, 가형, 과탐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로 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성적의 경우 2021년도 펑크가 난 상황은 예외이고요. 실제 지원할 때 가능한 범위의 일반적인 점수 기준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외적으로 컷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학과들은요,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의 경우 정시에서 반영 영역 및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인문계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요, 국어 같은 경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서 택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의 경우는요, 사회과학 중에서 택 2개를 할 수가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는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하나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적이랑 기하 중에서 택 하나를 해야 하고요. 탐구의 경우는요, 과학 8과목 중에서 택 2개가 가능합니다. 영어, 한국사의 경우는요, 가산점 반영 항목이긴 한데요, 필수적으로 응시를 하여야 하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는요, 과학 탐구에서 똑같은 과목 1과 2과목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학 1과 화학 2과목이 같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좀 보실 분들은 영상 멈추고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인문계의 경우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다 40%가 넘죠.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는요, 수학이 45%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전체적으로 수학은 40% 반영을 하고요. 탐구가 35%로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랑 한국사는요,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요. 영어 가산점 같은 경우는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으로 등급 간 격차의 점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 2등급은 2점, 3등급은 5점 감점 처리가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도 감점이 없고요. 이후 0.4점씩 감점 처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인문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지원 가능한 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표를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국어 맨 왼쪽에 보시면 원점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점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그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원점수 86점. 그래서 국어가 86점이면요. 5개 정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 한 4개랑 2점짜리 문제 1개 정도 틀려서 86점이 나오고요. 수학 나형이 한 89점. 95% 정도 비율 되는 건데요. 3점짜리 문제는 이제 하나 정도 틀리고 4점짜리 문제 2개 틀렸을 때 수학 3개 문제 정도 틀릴 수가 있는 거고요. 탐구에서 2문제 정도, 3점짜리 문제 2개 틀려서 총 10개 정도가 틀리면 경영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입결이 좀 꾸준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일단 가군, 나군을 제외하고요. 다군에서는요, 거의 최고학과임에도 일단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뭐 점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00등 이상에서는 항상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육학, 영어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한 5문제, 3점짜리 문제 한 5개 틀리고요. 수학에서 3문제, 4점짜리 문제 3개 정도 틀리고, 탐구에서 한 3문제, 3점짜리 문제 2개, 2점짜리 문제 하나. 그래서 총 한 11개 정도 틀리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육학, 영어교육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는요, 약간의 상승은 기록했는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큰 점수폭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게 되면요, 점수폭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인데요. 지금 사회과학대학이 지금 최대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자료이긴 하지만요, 중앙대 인문계에서 지금 최하위로 기록을 했는데요. 주의할 게요, 2022년도 이런 과 같은 경우는요, 성적 상승이 대부분은요, 원위치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4,000등에서 한 10,000등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2021년도 성적을 본 다음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당히 주의를 요망하니까 사회과학대학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교육과 같은데요.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2020년, 21년 계속 컷이 하락하고 있죠. 지금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범대학이요,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임용고시도 그렇고요, 지금 많이 뽑지 않다 보니까 사범대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입결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듯 한데요. 입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어교육과도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 간호학과인데요. 국어에서 한 6문제, 그래서 한 3점짜리 문제 4개, 2점짜리 문제 한 2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3개, 4점짜리 문제 3개 정도 틀리고요. 탐구에서 한 서너 개 정도 틀리면 한 총 12개 정도 틀리거든요. 이 정도 나왔을 때 영화랑 간호학과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호학과 인문 같은 경우 입결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19년, 20년, 21년 그래프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제 지속적인 하락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요. 제가 제시한 점수선 정도는 나와 주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과인데요. 영화과 같은 경우는 현재의 점수선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성적 정도 나오면 영화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유아교육과인데요.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한 6문제, 그리고 수학에서 한 4문제, 탐구에서 3개에서 4문제 정도 틀리면 총 한 13개가 틀리는데요. 이 정도 틀리면 중앙대의 마지노선인 유아교육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화여대와 더불어서요, 메이저 학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아교육과의 큰 양대 산맥이 이화여대랑 중앙대학인데요. 현재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상황에서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예전처럼 큰 인기를 지금 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인문계에 대해 컷 마지노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컷 마지노선은요, 영어는 한 2등급 잡고요. 올 2등급 나왔을 때, 그래서 중2 컷 한 93% 100분위가 나오면요, 일단 지원 가능한 학과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보다는요, 점수폭도 크고요, 다양한 변화가 있는 자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의예과인데요. 중앙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요, 각 과목당 한 개씩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한 문제, 3점짜리 문제 하나, 수학에서 4점짜리 문제 하나, 지구과학 하나, 생명과학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틀리면 중앙대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죠? 중앙대 의예과 같은 경우 2021년도 입결이 다소 좀 상승한 상황인데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워낙 점수 인원 폭이 적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큰 변동폭은 아니고요. 현재 의예과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치대, 한의대, 수의대 모두 다 입결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022년도에도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창의 ICT 공과대학이랑요, 소프트웨어학과,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학과죠, AI 학과. 이런 경우는 이제 국어에서 5문제, 3점짜리 문제 4개랑 2점짜리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수학에서 3문제, 4점짜리 문제 2개, 3점짜리 문제 하나, 탐구에서 한 5문제 정도 틀려서 총 한 13개 정도 틀리면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AI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 ICT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군, 나군 대학에서 일단은 상위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좀 불합격된 다음에 유입이 좀 다소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입결이 현재 2019년, 20년에 비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학과인데요.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요, 입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약간씩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산업보안학과인데요. 국어에서 5문제, 수학에서 3문제, 탐구에서 5문제, 그래서 총 13개 정도 틀리면 되는데, 앞서 그 창의 ICT 공과대학이랑 소프트웨어학과랑 점수 개수, 틀린 개수는 같은데요. 점수 이제 틀린 개수, 점수 폭이 약간 좀 크죠. 3점짜리 4개, 3점짜리가 몇 개 틀렸느냐, 4점짜리가 몇 개 틀렸느냐,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요. 틀린 개수는 같더라도요, 이런 이제 점수 폭이 다르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대 공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입결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21년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보안학과도요, 지금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도요,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건축학과인데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한 5문제, 그래서 3점짜리 문제 5개 정도 틀려서 85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에서 한 4문제, 그리고 탐구에서 한 5개, 그래서 총 한 14개 정도 틀리면 중앙대 건축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한번 잘 보시면요, 국어가 한 93%, 수학 가형이 91%, 지구과학이 94, 생명과학이 91, 그래서 한 92에서 93% 사이 백분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요, 큰 변동 없이 예년 수준의 지금 입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뭐 등락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간호학과 자연인데요. 국어에서 한 7문제, 3점짜리 문제 5개, 2점짜리 문제 한 2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에서 한 4문제, 탐구에서 한 6문제 틀려서 총 한 17문제 틀리면 중앙대 서울 캠퍼스의 마지노선인 간호학과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학과도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입결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앙대 간호학과도 큰 입결의 변동폭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중앙대 자연계의 경우 큰 폭의 입시 변동은 없었는데요. 대부분 안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앙대 자연계에 대해서 컷 마지노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컷 마지노선은요, 일단 다 올 2등급 나온 상태에서요, 한 92%컷 걸치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문의인데요. 컨설팅 문의는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와 직접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앙대 자연계의 안성 캠퍼스 문의도 많은데요.
자료는 아직 안 나왔으나 지원 가능한 점수대를 알려드리자면요. 안성 캠퍼스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먼저 한 100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한 80%, 수학 가형이 82%, 지구과학 1이 81%, 생명과학 1이 82%서 한 81%에서 82% 선에서 지금 걸리고 있는데요. 국어에서 한 8문제 정도 틀리고요. 3점짜리 문제 한 8개, 수학에서 5개, 탐구에서 9개, 그래서 총 한 23개 정도 틀리면 중앙대 안성 캠퍼스 생명과학대학을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과학대학인데요. 100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76%, 수학 가형이 78, 지구과학이 76, 생명과학이 82, 그래서 한 78%선 정도에 이제 걸쳐 있는데요. 국어에서 한 9문제, 수학에서 6문제, 탐구에서 10문제, 그래서 합치게 되면 총 한 25문제 정도 틀리게 되면요. 중앙대 안성 캠퍼스 예술과학대학을 지원 가능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개해드린 기준점은요, 2021년도 수능 점수와 4년간 합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2021년도 컷은 아닙니다. 그래서 컷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서요, 일단 참고 자료로 좀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점수보다 낮아도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나올 것이고요. 정시의 경우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또는 100분위 대학, 표준 점수 대학에 따라서요,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옵니다. 중앙대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 감을 못 잡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고요. 입시의 변수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모의고사 수능 점수를 올린 다음에요,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이 질문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까 좀 댓글은 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2022년도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